전통예술 작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쌍향수라는 제목입니다. 영상 보신 후에 연출님께서 작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쌍향수의 연출과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김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통이라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전통은 그냥 이코르 창작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창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승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 장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쌍향수 작품의 음악이 중심에 있을 텐데 그 음악들은 모두 기존에 있던 전통 음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통 음악을 응용해서 변형시키고 또 새롭게 창작한 음악들이고요. 이 작품을 처음에 제가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설화를 듣고 이 나무를 찾아간 게 아니라 우연히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잠시 그저 들린 어느 한 사찰 마당에서 본 나무였는데 제가 평상시에 나무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나무 앞으로 걸어가게 됐고 그 나무를 한동안 쳐다보고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보게 되고 그렇게 그 나무 앞에서 제가 보냈던 1시간 남짓 되는 그 시간들을 장면처럼 그대로 음악극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쌍향수를 봤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쌍향수가 800년 전부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80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 장면과 그 감정과 또 거기서 느꼈던 제 감동을 음악극에 그대로 전달하려고 주력했고요. 쌍향수는 향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800년 전에 어떤 스승과 제자가 성부를 위한 여정의 길을 마무리하면서 그 땅에다 지팡이 두 개를 꽂았고 그 지팡이가 향나무로 자라고 그 향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건데요. 제가 발걸음을 멈추게 됐던 거는 분명히 밑에는 두 개인데 나무가 하나였습니다. 중간에 한 나무가 다른 나무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밑에를 보면 두 그루의 나무지만 중간에 기둥부터는 하나로 잎을 피워내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그 자리에서 끄적끄적 거렸던 낙서에서 이 작품의 첫 연출 노트가 시작됐던 것 같고요. 그 나무를 보고 제가 느꼈던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사제관계라는 전통 예술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모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관계성에 대한 정답을 이 나무가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나무의 변형을 그대로 용인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바라봐주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 같기도 했었고 또 두 번째는 갈등이나 대립으로 항상 저희는 고통받고 있는 이 동시대에서 합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그 나무가 잠시 보여주는 것 같았고 또 전통예술가인 저에게는 예술이 저렇게 변형돼도 그리고 아무리 다른 움직임을 가져도 결국
그 위에서 전통이라는 역사를 피워내는 그 가지와 잎은 거대한 하나이구나라는 새삼 또 저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대 연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연 전까지 그 노출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그 무대 연출에 굉장히 좀 주력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거는 관객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셔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춤 같은 경우는 제가 무용극을 작품을 그동안에 만들면서 이 작품에도 춤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무용이라기보다는 움직임과 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배경으로 모든 무대 연출과 춤이 그냥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쌍향수를 처음 보고 난 장면부터 그 한 50분, 50여 분 정도의 그 시간을 그대로 음악극으로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 모든 예술적 요소들이 그 장면들을 전달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 음악이 어디까지 연주될 수 있고 어떤 사운드를 낼 수 있고 그것들이 다른 사운드와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와 드라마틱함을 내줄 수 있는지, 아마 그거에 대한 그 범위와 또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또 이 감동, 이런 것들을 느끼시기에 충분한 공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만고라는 단체는 그렇게 전통을 새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요. 아마 이번 쌍향수에서 지금 40대의 이 포진되고 있는 중견 연주자들이 20대에 온몸을 던져서 연습을 하고 예술을 했던 그 시간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자들이 최고의 과정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 전통 음악, 그리고 전통 예술, 그리고 음악극, 아마 보러 오시면 후회는 없으실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창작 오페라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오페라 228입니다. 영상 보신 후에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박경아입니다. 이 오페라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 민주운동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자유당 독재가 계속되던 시기였고요. 3.15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부정선거와 정치적 억압이 일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당시 야당의 유세가 예정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고등학교에 강제 등교와 보충 수업이 지시되게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였고, 배움의 공간인 학교가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이에 항의한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등 대구에 있는 여러 학교의 학생들 약 1,700명이 교문을 나서 대구 시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학원의 자유를 달라 부정선거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고,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해 독재 권력에 맞선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으로 기록됩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과 연행에도 불구하고 이날의 외침은 곧 전국으로 확산되어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오페라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위에 상상력을 더해 특정한 영웅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학생들의 집단적인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거리로 나아가기까지의 망설임,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연대, 그리고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직관적인 갈망을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합창은 깨어나는 시대의 양심을 상징하고 아리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선택을 비추게 됩니다. 대구의 거리와 교정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기억과 질문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작품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게 됩니다. 지난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한 번쯤 되새겼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곱씹으며 불의에 정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가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오페라라는 장르는 여전히 우리에게 좀 어렵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줄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한 작품이기에 이 작품을 통해 좀 더 많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무용입니다. 1월 24일부터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하는 제이슨 프로젝트인데요. 영상 먼저 보시고 작품 소개 듣도록 하겠습니다. As far as we know, the only place where life exists is Earth. The footsteps of gigantic dinosaurs. To find the answer. 안녕하세요. 언플러그 바디즈의 안무를 맡고 있는 김경신입니다. 저는 그 창작선실하고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 20년도에 호모파베르라는 작품을 창작선실에 올렸었고요. 그 이후에 국내 여러 곳과 또 해외 공연을 연계해서 올리면서 좋은 성과를 이뤘고, 또 최근에는 그 유럽 최대 무용 페스티벌인 임퍼스탄치에 그 작품이 초청돼서 기립박수를 받은 상황에서 또 이 창작선실을 두 번째 해서 제이슨 프로젝트라는 곳을 올리게 된 건 저희 단체에 굉장히 큰 또 기록이 될 테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창작선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전합니다. 제이슨 프로젝트를 처음에 무용수들과 공유를 하면서 저희가 특히 대화를 되게 많이 나눴는데요, 무용실에서 이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가 고향이 이제 경주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경주에 이제 벌초를 하러 내려가면 하늘의 별이 무수히 많은 걸 보면서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많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초등학생을 키우는 아빠로서 경주에 가도 그 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3개의 그 인간 탐구 시리즈를 올리면서 이 다음은 지구를 탐구하는 시리즈를 꼭 올리고 싶었고, 그 첫 번째 작품이 이제 제이슨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 가상의 존재 제이슨을 통해서 인류와 지구의 진화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조금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오래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각심을
줘야 하는 게 또 저의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무용수가 듣던 이걸 그대로 읽으면 이제 자손이 되잖아요, 제이슨이. 그래서 이제 자손 프로젝트냐 이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됐는데 그거는 처음에 생각했던 의미는 아니고 제 과거의 이름을 그러니까 제 중학교 때 영어 이름이 제이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이슨을 가져와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또 현재를 들여다보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이슨 프로젝트로 이제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제이슨 프로젝트가 이제 가상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무용 넘버벌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기계적이라든지 미디어, 영상, 뭐 인터랙티브 아트 이런 거가 등장하지는 않고요. 저는 물리적인 걸로 좀 추상적인 무용 움직임을 구상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저희가 오랫동안 단원들과 함께 이 언플러그드 바디즈라는 이름을 걸고 고민을 해왔던지라 이번에도 여러 개의 소품을 사용해서 이 무용이 가진 추상성에 이제 구상성을 좀 더해서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지금 소개 영상이 짧게 나왔지만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을 제외하고는 이제 제가 직접 녹음부터 작곡을 다 하고 있어서 뭐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그리고 또 이 지구와 인류의 진화를 들여다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되고 그 과거에 처음에 그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별, 충돌하는 두 개의 별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을 했고 거기에서 나온 이 파편들이 모여서 지금 저희가 보는 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을 좀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연습 첫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조명기를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제가 조명을 막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메모리를 해가면서 그 순간순간 장면 이미지를 조명과 더불어서 장면을 만들고 작품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1월 24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7시 30분에 첫 공연이 올려지고요. 다음 날인 2026년 1월 25일 낮 3시 저녁 7시 30분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 안에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는 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품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조명과의 상호작용을 많이 끌어올리려고 했고 무용수는 총 9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한 지 벌써 이제 19년째가 된 무용수도 한 명 있고요. 또 보통 7년, 8년, 적게는 뭐 한 2년 정도 작업한 무용수들이라서 이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그 소통의 결과가 전달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것도 궁금하신 건 일단 질문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작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인가 봅니다. 배움에 끝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이제 마지막 작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링크 아트센터 드림 2관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에이어 호사서의 영광과 비극입니다. 홍보 영상 먼저 보신 후에 작품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꿈이 불길하다. 요새 나쁜 꿈도 자주 꾼다. 또 불안해진다. 그래서 도서관이 좋다. 이 지하의 고요함. 불행도 나를 찾지 못하고 지나갈 것 같다.
우리가 이루어낸 영광의 순간을 난 기억하겠어.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홍콩퍼니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의 연출을 맡은 이기쁨입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작품들과 함께 공연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도 간단하게 좀 적었습니다. 저희 작품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공연예술 창작사실 대본 공모에 선정이 돼서 첫 발을 내딛었고요. 그리고 2025년 공연예술 창작사실 올해의 신작 뮤지컬 부문에서 선정되면서 26년 새해에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1990년대 초에 갑자기 사라진 문화선생님의 행방을 쫓는 도서부 여고생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과 마주한 청소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한 걸음 내딛는 과정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와 조용한 용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작품 설명을 드리면 1993년 초에 A여고의 도서부에는 고3을 앞둔 명경, 지수, 환희, 수영 이렇게 4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서부장 명경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예지몽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부를 담당하던 문화선생님이 학교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교내에는 선생님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인 지수와 환희, 수영은 선생님의 행방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하지만 명경이는 자신의 불길한 꿈 때문에 쉽게 따라 나서지를 못합니다. 명경의 예지몽 능력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지수라는 친구는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바꿔볼 수 있다면서 명경을 설득하고요. 결국 내 아이는 함께 선생님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문화선생님에 대한 소문과 단서를 따라가면서 명경의 꿈과 지금의 현실이 기묘하게 맞물리는 순간들을 경험을 합니다.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은 이처럼 4명의 여고생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과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각기 다른 고민을 안고 있는 아이들은 아직 서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시행착오 속에서도 조금씩 성장해 나갑니다.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반짝이는 여정이 관객 여러분들께 어린 시절의 용기와 따뜻함을 떠올리게 하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로 뮤지컬에서 여성 사중창을 이렇게 90분 동안 오롯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저희 작품에서 그 귀한 순간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A여고 사서의 영광과 비극 공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8개 작품에 대한 소개를 들으셨는데요.